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터 자문의 조성준입니다.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좀 도가 지나친 자기 자랑의 경우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친구는 관심 받기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외로운 친구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거나 관심을 받고 있어야 하는 경우, 남들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니 상대방 배려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인관계는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대인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잘 생기게 되고 매 순간 불안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떠한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대인관계 기술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본인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선생님 저는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선생님 저는 남들이 그러는데요. 저는 누구누구가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라는 표현을 남들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표현을 가지고 순간순간의 감정 상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과 면담의 방향을 설정을 해준다면 이 친구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오케이를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절이나 상대방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인관계에서는 큰 문제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커다란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친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있을지, 얼마나 속이 썩어가고 있을지, 얼마나 본인 스스로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지적인 왜곡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생각의 버릇들을 가지고 상대방의 판단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러하면 어떨까? 저러하면 어떨까? 지나치게 과도한 걱정을 키워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친구들은 사실 기질 자체가 착하고 순한 경우일 수도 있고 과도한 불안 수준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준다면 거절을 용인하는 연습, 본인 스스로도 남들에게 거절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대인관계에서 의존, 복종,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상하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확신을 받아야만 하고 충고를 꼭 요구하고 이게 없으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거나 자립심을 키운다거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의 욕구 또한 남들의 욕구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착취적인 관계를 정리를 해주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지능이 낮은 경우에 또 이러기가 쉽습니다. 약간 지능이 티가 나진 않더라도 경계선 정도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 행동들,
담배를 사오라거나 아니면 뭐 술을 사오라고 한다거나 이런 착취적인 행동들을 당할 때 본인은 이게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된 길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어떠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 대상을 타겟으로 삼아서 조정하려 들려고 한다거나 상담 시에도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는 사실 상담 진행 자체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역전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권위를 잡기 위해서는 구조화를 해가는 면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화를 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면담을 하러 왔을 때 혹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의무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어야 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면담실, 상담 시간 안에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같이 추구해가는 행동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상담은 계속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는 상담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공동의 목표를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저희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아주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친구들 한 대상을 타겟 삼아서 조정하려고 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한 분리를 취해줘서 한 친구가 어떤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떤 권위와 약간의 authority를 가지고 저희가 개입을 해주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전에는 저희가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치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아예 성격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가볍게 넘기기도 했었지만 사실 요새는 대인관계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회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새는 알아차리고 개입하고 도와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이 친구를 저희가 보게 된다면 본인도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잘 지내지만 어떤 조건들이 맞을 때는 잘 지내다가 물건을 부순다든지 경찰이 출동을 해야 멈춘다든지 컴퓨터도 부순다든지 문도 부순다든지 본인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떠한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사회적인 기능에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화가 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는 건데요. 그렇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때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면 아이가 나는 어떠한 경우에 화가 잘 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을 좀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리터를 채울 수 있는 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99리터가 채워지고 나면 통이 잠깐만 흔들려도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100리터가 들어가는 통에 5, 60리터의 물이 차 있게 되면 약간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는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화가 나게 되는 그 분노 게이지를 상상하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한 60 정도가 차 있을 때 주의 전환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빈도나 강도를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이제 성격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반사회적인 성격이라든지 자기애성 성격이 강한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구조화된 상담이라든지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계성 성격이 의심이 되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역전이가 생기지 않는지 잘 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테스팅 피리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버림받는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본인이 약간만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fear of abandonment, 유기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행동화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우울과 불안, 기분의 불안정성까지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담에 어려움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화를 내고 행동화를 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더라도 화나 옆에서 일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마다 역전이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상담 선생님도 정서적인 지침 같은 것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서도 보다 더 전문가, 우리 위 닥터에게 모니터링을 의뢰하시거나 어떤 조언을 요청하심도 한 가지의 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분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더 중대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개입은 부모의 개입대로, 아이에 대한 개입은 아이의 개입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개입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떠한 가족 세션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부모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아이의 어려움은 상담 선생님께서 직접 다른 친구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